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주시경도 틀렸겠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연구에 초석을 다진 인물이 바로 주시경 선생이죠. 네. 독립협회 설립에 참여했고 또 한글과 국어 문법을 연구해서 1906년에는 대한국어문법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한 분인데, 한글날도 아닌데 오늘 뜻밖에도 인터넷에 주시경 선생이 화제가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됐죠? 이분이 뭐 갑자기 뭐 잘못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난 5일에 지방 공무원 구급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인데 이 국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명확한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시험을 본 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주시경도 틀렸겠답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네. 1번은 반나절, 하루 낮에 반, 2번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번 극그저께,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해거리, 한 해를 걸은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국어를 꽤 잘하시는 우리 김주아 앵커, 답은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수학을 더 잘하는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이 해설을 보면요. 반나절은 하루 낮의 반이 아닌 한나절의 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답이라는 설명인데, 근데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또 말장난 또는 띄어쓰기 문제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표준 국어 대사전의 반나절은 첫 번째로는 한나절의 반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낮의 반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게 많은 수험생들의 주장이죠. 실제로 그럼 수험생들은 어디에 답을 많이 썼습니까? 난이도가 높아서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논란의 문제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답률은 아주 높지 않았습니다. 1번이라고 답한 사람이 24.86%, 2번은 21.53%, 3번은 23.49%, 4번은 30.02%였는데 네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정답을 꼽은 셈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거 사실상 수험생 모두 다 찍은 문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그냥 떨어뜨리려고 낸 문제다.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주시경도 울고 갈 문제라는 볼멘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의가 쇄도하면서 인사혁신처는 과목별 선정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 확정회의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14일에 정답을 하나로 할 건지 아니면 다 정답을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수험생들은 한 문제 한 문제에 목숨을 걸잖아요. 네. 정말 정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술 영화 아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키워드가 어렵습니까? 네, 이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영화는 최근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배급사와 제작사 측은 영진이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꽤 유명한 독립영화 감독이던데 네. 왜 여기서 통과가 안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작사와 배급사 측이 더 반발하고 있는 셈이죠. 이 영화는 2014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라이언 화이트 감독의 네 번째 작품인데, 이 썬댄스 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독립영화를 다루는 영화제입니다. 네. 배급사 측은 이 영화가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가 예술 영화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꽤나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술 영화로 판정을 못 받으면 뭐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실 뭐 예술 영화 아니더라도 좋은 영화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술 영화 판정을 받았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차이가 무척 크더라고요. 예술 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 영화는 예술 영화 전용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반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일반 극장에서는 아무래도 흥행 위주의 상업 영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마땅한 극장을 찾지 못해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 이 배급사 측은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알려달라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심사 청구도 해놓은 상태지만 영진이 측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 정권이 좀 오해를 받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뜻밖의 조문객입니다. 누굽니까? 네, 인도에서 자신을 조련했던 조련사의 장례식을 차지한 코끼리 얘기인데요. 인도 케랄라주에서
한 코끼리가 조련사의 장례식을 찾은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끼리 한 마리가 조련사 시신이 놓인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베란다 앞에 서서 코를 2번이나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네. 잘 가라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조련사 아들인가요? 그럼 이 코끼리를 이렇게 다독이기도 하던데. 네, 이 조련사 아들은 조문을 온 듯한 코끼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듯이 코끼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데 그제야 코끼리는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가서 마지막 코를 들어 인사를 합니다. 네. 사실 코끼리는요, 지능지수가 아주 높은 동물로 꼽힙니다. 대략 IQ가 50에서 70 정도라고 하는데 인간으로 따지면 한 3살 정도 아이의 지적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온 조련사와도 상당히 교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끼리가 자신을 구해준 네. 포크레인이었죠.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 인사를 하는 장면도 네.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코끼리 인사는 진짜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똑똑한 동물이죠. 그러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광재 기자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